7년이 걸렸습니다. 누구에게는 당연한 듯 느껴졌던 장소이고 또 누군가는 평생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 그곳에 서기까지 박효준 선수가 마이너리그에서 보낸 시간은 7년이었습니다. 팬데믹으로 마이너리그가 취소되기까지 하면서 박효준 선수는 정말 많은 일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번 시즌 트리플A 레일 라이더스로 승격된 그는 바뀐 타격 자세와 함께 마이너리그를 폭격했습니다. 타율, OPS, 장타율과 같은 모든 타격 지표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면서 뉴욕 양키스 팬들에게까지 자신의 이름을 알렸지만 양키스의 단장인 캐시먼은 양키스의 분석팀과 자신은 양키스의 박효준의 자리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인터뷰를 했고 이는 많은 언론과 팬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아마 박효준 선수는 지난 7년간 마이너리그에서 짐을 싼 횟수보다 2021년 7월 한 달간 더 많은 짐을 싸야만 했을 것입니다. 박효준 선수가 지난 7년보다 더 바쁘게 보낸 2주는 7월 15일에 시작되었습니다. 7월 15일 후반기 첫 경기로 예정돼 있던 양키스와 보스턴의 경기가 취소되었습니다. 주요 언론은 일제히 양키스의 선수 6명이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이로 인해서 다른 선수들의 추가 검사와 양키스 로스터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도합니다. 7월 16일 양키스는 트리플 A 팀인 레일 라이더스에서 박효준을 포함해서 그렉 알렌, 롭 브랜틀리, 크리스 기튼스와 같은 선수들을 콜업했다고 발표합니다. 박효준 선수의 절친으로 알려진 엠버기는 하루 전에 미리 콜업되었습니다. 박효준 선수는 7월 15일 레일 라이더스 경기 출전을 준비하다가 대기 요청을 받은 뒤 양키스에 합류했습니다. 7월 15일 오후까지도 박효준은 40인 로스터에 이름이 오르지 않았고 박효준 선수가 일단 택시 스쿼드로 합류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에 양키스는 결국 박효준 선수를 40인 로스터에 올립니다. 그리고 그날 경기에서 박효준은 대타로 나와서 2루 땅볼로 아웃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시리즈 내내 벤치에 앉아서 자신의 레일라이더스 동료들인 그렉 알렌과 브랜틀리와 같은 선수들이 활약하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양키스는 콜업한 지 5일이 지난 7월 21일 박효준 선수를 다시 레일라이더스로 내려보냅니다. 박효준 선수는 7월 22일 레일라이더스로 복귀한 뒤 바로 경기에 출전을 하는데요. 본인이 입었던 41번이 아닌 4번을 입고서 출전했습니다. 그는 메이저리그 유일한 타석에서 기록한 것과 같은 2루 땅볼을 연속으로 기록하면서 4타수 무안타, 2삼진, 2루 땅볼 2개를 기록합니다. 레일라이더스의 해설진이자 마케팅 담당자인 아담 마르코는 박효준 선수가 4번을 달았던 이유에 대해서 레일라이더스는 박효준 선수가 돌아올지 몰랐고 행사로 인해서 특별 제작된 유니폼을 입어야 했는데 41번을 따로 제작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효준 선수는 남아있는 유니폼 중에서 자기 몸에 가장 잘 맞는 옷을 입었는데 그게 4번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날 경기에서 자신의 등번호인 41번을 입은 박효준 선수는 메이저리그에서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함이었는지 2경기 연속 홈런을 치면서 레일라이더스에서 10호 홈런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바로 다음날인 2월 26일 박효준 선수는 피츠버그로 트레이드됩니다. 아담 프레이저가 샌디에고로 가면서 박효준 선수의 야탁구 선배인 김하성 선수의 경쟁이 더 치열해졌습니다. 아담 프레이저를 보낸 뒤 메이저리그에서 뛰어줄 이루수 겸 유틸리티 선수가 필요했던 피츠버그는 클레이 홈스를 내어주고 박효준을 양키스에서 데리고 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4시즌을 뛰면서 5승 7패, 평균 자책점 5.47을 기록한 선수를 내어주고 박효준과 디에고 카스티오를 받아온 트레이드에 피츠버그 팬들은 환호했고 트리플 A를 폭격한 박효준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다른 팀에 내어준 양키스 팬들은 안타까워했습니다. 피츠버그는 박효준을 메이저리그에서 쓰려고 데려왔지만 로스터 정리를 위해서 일단은 트리플 A 팀인 인디애나폴리스 인디언스로 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피츠버그는 계속해서 후속 트레이드를 이어가면서 박효준을 위한 자리를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7월 30일 피츠버그는 박효준을 40인 로스터에 넣을 준비를 마치고 박효준에게 연락해서 피츠버그에 합류하라는 말을 합니다. 2주간 4번이나 짐을 싸서 이동한 박효준 선수가 피츠버그 합류 지시를 받은 지 몇 시간 뒤 박효준은 다시 짐을 풀고 인디애나폴리스 인디언스에 합류하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구단은 박효준 선수에게 상황이 바뀌었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박효준 선수의 콜업이 취소되었던 이유는 트레이드 마감 바로 직전 피츠버그가 보스턴과 하나의 트레이드를 성사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피츠버그는 보스턴에서 마이클 차비스를 데려왔는데 마이클 차비스는 2루와 유격수 수비가 가능한 25살의 유틸리티 선수입니다. 즉 마이클 차비스와 박효준은
많은 부분에서 겹치는 선수들입니다. 다음날 피츠버그는 에릭 곤잘레스를 마이너리그로 내려보내서 자리를 만든 뒤에 박효준 선수를 콜업합니다. 양키스의 콜업과 피츠버그의 콜업이 다른 이유는 양키스의 콜업은 잠시 빈자리에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서 한 콜업이었다면 피츠버그의 콜업은 남은 2달 동안 적극적으로 박효준을 기용하기 위한 콜업입니다. 그렇게 7월이 끝나고 8월 1일이 되자 피츠버그는 박효준을 선발 유격수의 7번 타자로 기용하겠다고 발표합니다. 7년의 기다림, 그리고 가장 길었던 7일이 끝나고 박효준 선수의 메이저리그 첫 선발 출전은 7번 타자였습니다. 상대팀인 필라델피아의 선발 투수는 텍사스에서 트레이드되어 온 카일 깁슨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타석에서 박효준은 카일 깁슨의 5구째 커터를 당겨쳐서 2루타를 만들었습니다. 데뷔 첫 안타를 첫 번째 선발 출전 경기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박효준은 4타수 1안타에 최종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박효준 선수가 이번 시즌 활약했던 양키스 산하의 마이너리그 팀인 레일 라이더스의 홈구장이 PNC 필드이고 피츠버그의 홈구장 이름이 PNC 파크라는 점입니다. PNC는 피츠버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미국의 은행입니다. 박효준 선수의 SNS에는 그의 성공적인 데뷔를 축하하는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습니다. 레일 라이더스에서 박효준과 같이 고생했으며 우리에게는 류현진 선수를 상대로 데뷔 후 첫 홈런을 날린 타자로 유명한 크리스 기튼스도 박효준 선수를 응원하는 댓글을 달았고 박효준 선수도 여기에 답글을 달았습니다. 저 역시도 축하글을 적었는데요. 네, 박효준 선수는 이제 2999안타만 더 치면 됩니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아이디도 보였습니다. 바로 야타코 1년 선배이자 현재 샌디에고에서 뛰고 있는 김하성 선수 역시 후배 박효준의 성공적인 메이저리그 데뷔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두 선수는 서로에게 잘한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김하성 선수 역시 박효준 선수의 데뷔에 자극을 받았는지 오늘 샌디에고 경기에서 8번 타자이자 유격수를 출전해서 3타수 2안타, 1홈런, 3타점을 기록하면서 팀의 승리를 도왔습니다. 8월 1일은 야타코에서 유격수 자리를 두고 선의의 경쟁을 펼쳤던 이 두 선수가 모두 유격수로 메이저리그에서 선발 출장을 한 날이었습니다. 박효준 선수는 앞으로 매일 선발 출장을 보장받진 못하겠지만 양키스에서와는 달리 메이저리그에서 머무르면서 꾸준하게 출장 기회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찰리 헤이스의 아들인 3루수 키브라이언 헤이스를 중심으로 팀을 재편하는 과정에 있는 피츠버그는 원래 계획대로였다면 드래프트 1라운드였던 콜 터커가 데뷔해서 주전 유격수로 활약을 해줘야 하지만 아직까지 야구 실력보다는 바네사 허진스의 남자친구로 더 유명할 뿐입니다. 피츠버그는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 전에 샌디에고에서 마르카노를, 보스턴에서는 마이클 차비스를, 그리고 양키스에서는 박효준을 데려오면서 내야 유망주를 많이 모았습니다. 피츠버그는 박효준을 한자리에 두기보다는 이루수와 유격수, 그리고 외야 세 자리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유틸리티 능력에 더 매력을 느낀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내야와 외야를 번갈아가면서 수비를 보는 박효준 선수를 많이 보게 될 전망입니다. 박효준 선수는 박찬호와 강정호에 이어 한국에서 태어난 세 번째 피츠버그 선수가 되었습니다. 현재의 스케줄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소속인 김광현 선수는 현지 시간으로 다음 주 목요일 피츠버그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로 나올 예정입니다. 목요일 경기가 이동일 낮 경기라서 피츠버그는 백업 선수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게 될 경우 김광현과 박효준의 대결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박효준이 좌타자이긴 하지만 마이너리그에서 워낙 좌안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데다가 이동일이기 때문에 박효준 선수에게 기회가 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박효준 선수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이며 시즌이 끝나기 전에 피츠버그 경기 현장 취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